자, 한번 보게 되면요. 논리 찾기 함수 if 조건식 값2인데 여기 콤마가 빠졌네요. 그죠? 이게 원래 여기 콤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이렇게, 그죠? 콤마가 있는 거니까 콤마 조건식 값1, 값2. 기본 if문은 인수가 3개예요. 어떤 식이냐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식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진실 아니면 거짓이 나오게끔 내가 만들어야 돼. 만약에 이런 거죠. 100 이상이냐 그러면 크거나 같느냐 100인데 뭐가요? 어떤 A1 셀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크면은 100보다 크면은 어떻게 진실이 될 거고 100보다 안 큰 99나 뭐 이런 거였다면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겠죠.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진실이 되었다면 이걸 시행합니다. 이걸 값1을 진실일 때만 t일 때만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얘를 수행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if문 형태예요. 조건식을 내가 만들어주고 그 조건식에 의한 결과가 진실이라면 그 두 번째 인수인 값1을 실행하고요. 거짓이라면 세 번째 인수인 값2를 실행합니다. 자, 문제는 그리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나눠준, 교재 중에서 if문을 찾아보면요. 자, if문 여기 있죠. 그죠? 자, 이 if문인데요. 이 if문을 보시게 되면, 자, 조건을 비교하여 참이면 두 번째 인수를 시행하고, 거짓이면 어떻게 세 번째 인수를 시행합니다.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조건문을 만들어주는 게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냥 쉽게 그냥 B2번 셀이 100 이상이면 90 이상이면 이러면 참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뭘 쓰라 그러냐면 시험이 같은 경우는 함수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함수를 써가지고 만약에 A1 셀에 세 번째 데이터가 뭐 F냐 G냐 이렇게 이제 문다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 딱 줘놓고 주민등록번호 중에 8번째 자리가 1이면 어떻게 하고 2면 어떻게 하라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중간에 뭐 써야 됩니까? 텍스트 함수 써가지고 믿음을 써서 8번째가 뽑아내가지고 걔가 1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내가요. 그래야만 답이 납니다. 아니면 합계가 100 이상이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써요? sum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어떤 범위를 줘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100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같이 쓰게 만듭니다. 또는 랭크를 써가지고 순위가 1등 이상이냐 3위 이하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1, 2, 3등은 합격을 시키고 그 4, 5, 6등들은 4등 밑으로는 불합격시키라 그러면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그죠? 랭크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내가 구하는 랭크 쓰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가지고 요걸 써가지고 요게 어떻게 해요? 크거나 같느냐 3보다 크거나 같느냐 하고 요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찍고 이게 맞지 않다면 세 번째 인수인 불합격을 찍는 겁니다. 불합격을.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도 마찬가지고요. 필기시험에는 간단하게 이제 함수 1개 정도 이렇게 같이 쓰게 나와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1개 갖고 만족 안 합니다. 2개 내지 3개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도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요소부터 헷갈려요. 조건 만드는 것부터 못 해가지고 이 부분 자체를 아예 못 꾸며요. 그죠? 그 조건문만 만들 줄 안다면요. 나머지 오늘 뭐 3일 때 어떻게 하라. 거짓이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요것만 써주면 됩니다. 내가 그 시킨 대로. 그게 일반 if문이에요. 자, 얘가 조건을 만족했다면 요걸로 하고, 그죠? 진실이라면. 거짓이라면 요걸 실행합니다. 거짓이라면. 이렇게. 대신 여러분 조건을 꼭 참 아니면 거짓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런 조건 연산자를 쓴다거나 또 어떤 걸 쓰냐면 뭐 and라든지 o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만족하느냐 아니냐 그런 걸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진실 아니면 거짓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중 if문이 있습니다. 다중 if문은 if문이 여러 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냥 if문은요 결과가 몇 개 나와요? 결과가 1개, 2개 나오죠, 그죠? 진실 아니면 거짓이에요. 무조건 요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걸 내가 우리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80 이상이면 합격, 불합격. 결과가 2개 나오죠. 그죠? 결과가 2개일 때는 if문을 하나 쓰면 돼요. 맞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격도 나오고 합격에다가 그 다음에 제시가 있고요. 다시 도전하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이 있어요. 불합격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3개가 나와야 되죠. 요럴 경우는 if 요거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2개밖에 못 뽑아내요. 그죠? 진실, 거짓. 그럼 요거 하면 요거, 아니면 요거 2개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세 개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합격자가 나와야 되고, 불합격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 치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세 개 나올 때는 if 하나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럴 때는 if가 몇 개 필요하냐면요. if가 2개가 필요합니다. 2개. 자, 그럼 잘 보세요. 결과가 2개인데 if 하나, 결과가 3개인데 if가 2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결과 개수에서 마이너스 1개의 if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5개, 수미양가예요. 그럼 if문 몇 개 써야 된다는 거예요? 4개 써야 됩니다. 1개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요거 만약에 합격, 제시, 불합격이라는 걸 하게 되면 if문을 먼저 쓰겠죠. 그리고 90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요거 합격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합격, 그죠? 90 이상이면 합격. 그 다음에 90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불합격 중에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2개가 남았어요. 그죠? 요거는 빼버렸으니까. 요걸 합격으로 이제 여기 했죠. 그죠? 구했죠. 요거는 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개의 결과가 남았네요. 그러면 바로 요 아닐 때 2개를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또 if문을 또 쓰는 거예요. 여기 아닌 조건이 거짓일 때 거기다가 if문을 또 쓰면 됩니다. 참은 빼버렸으니까 거짓일 때 가니까 또 결과가 2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if문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조건문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90은 썼으니까 이번에 80 이상이냐 물었어요. 그러면 90은 빠져나간 거예요. 90은 차지했고 이제 80 이상이라고 묻으면 80에서 89점까지를 얘기합니다. 90은 빼버렸으니까. 그러면 요 사이 값은 어떻게 해요? 요걸 만족하면 요거는 뭐가 되면 됩니까? 제시. 그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나머지죠. 나머지는 얘만 남았죠. 이제 그죠? 얘도 요소 빠졌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냥 불합격 쓰면 됩니다. 불합격. 쌍따옴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문자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2개를 구해놓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나머지 여기에 아닐 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이거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요거는 마지막 조건은 됐나요? 그럼 여기 3개의 대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90점 이상이면 최우수로 잡았고요. 여기 아니면 나머지 우수와 분발 2개가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80 이상이냐 물었고 이게 우수가 되고 맞으면 그러면 요거 2개는 이제 다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거 나머지는 분발이겠죠. 그죠? 요거는 79 미만이겠죠. 그죠? 그럼 79 미만은 조건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 아닌 거 나머지는 79 미만이 될 테니까. 굳이 조건을 다시 조건문 써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다면 if문이 또 엉뚱하게 또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만든다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의 결과가 나와야 되면 if문을 2개 쓰고, 이 if문은 어디에 씁니까? 하나의 if문은 마지막, 아닐 때, 이때 씁니다. 아닐 때. 거짓일 때 if문 또 써요. 만약에 5개라도 똑같아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if문을 또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if 써가지고 또 나머지 3개의 결과를 또 뽑아내게 또 if 쓰고 조건 주고 참일 때 나오고 또 거짓일 때 또 2개가 남았죠. 그럼 또 if문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이면 이것도 아닌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이 4개 들어가면 결과가 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 가시나요? 자, 요런 식으로 if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 개 쓰는 걸 우리가 중첩 if라고 합니다. 중첩 if. 다중 if 이런 말 씁니다. 여러 개의 if문을 씁니다. 이렇게 안에다가 또 if 쓰고 또 if 쓰고 또 if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하다. 64개까지인가 가능합니다. 예. 자, 이게 if문입니다.